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라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빵 하고 날라갔죠. 여러분들 그 오라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오라클이 올라간 이유가 그 수주잔고의 급등으로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정리한 문서. 예. 기사 내 오라클 왜 올라갔을까?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주잔고가 4,550억 달러 발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라클의 종목이 뚝 날라갔죠. 근데 오라클 얼마만큼 날라갔냐면 보시다시피 고가로 해가지고 43.15% 하여튼간 40% 이상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 가지고 올라간 거죠.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근데 이 종목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오라클 봐봐. 월봉에서도 쭈룩 하고 올라가지. 야, 근데 이 회사 계속 올라간다.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엔비디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주봉에서도 올라가는데 와 주봉에 올라가는 거야. 대단하다. 이거 일봉인데 일봉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장 이게 올라갔는데 윗꼬리가 되게 길었죠. 차익 실현 물량 나왔는데 이게 와 뭐야 주당 345.72달러야. 와씨 이렇게 비싸. 엄청나게 비싸다. 345달러야. 와. 올라갔다가 윗골이 약간 역십자 캔들 나왔지. 역십자 화이트 캔, 역십자 유성형 캔들 나왔어. 그러니까 윗꼬리가 기니까 매도스가 강했다는 얘기지. 근데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고가로 40% 날라갔으니까. 매도 때리면서 쭉 빠졌어. 그래서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왔냐면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어. 야, 하락장악형 롱바디 캔들 나왔지. 그러니까 하락장악형 캔들 나오면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오죠. 그래서 한번 뚝 빠졌습니다. 그치. 현재 자리에서 뚝 빠졌어.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 캔들 자체도 그다음 하락 확인한 캔들도 약간 롱바디형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쵸. 고가가 변동성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6%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5% 정도 되니까 좀 롱바디 캔들 롱바디는 아닌데 그래도 하락 확인한 캔들 나왔고 하락 확인한 캔들 나왔으면 또 하락 지속형 캔들 나올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하락을 한다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80달러까지 좀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네, 현재 한 280달러겠죠. 네, 최소 못해도 280달러까지 좀 내려올 것 같고 내려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올라갔다가 이게 유성형 캔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N장 파동이었죠. N장 요소하다가 약간 더 올라가다가 좀 빠지게 되면 이런데 그치? 그럼 이런 데서 좀 지지하긴 하겠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260달러까지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치? 그러다가 다시 가서 지지하고서 골파기 때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N장으로 줬다가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서 열어서 주고서 이거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매집봉 만들어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래량도 동반됐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올라왔네. 그치? 거래량도 동반됐으니까 약간 매집봉의 모양새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현재로 봤을 때는 N장 파동의 뭐 이런 거 기본이죠. 이거 기본. 올라갔다가 N장 파동을 주는 기본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N장 파동을 주고서 골파에 때리고서 다시 올려주는 패턴. 이거 기본 패턴.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보느냐? 우선 뭐 아까 그 이게 가장 핵심이 이거였죠. 수주상구가 4,550억 달러였다는 거. 근데 4,550억 달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가 봅시다.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재무제표가 지금 토탈 레베뉴가 여기 보시면 이게 밀리언이니까 149억 달러? 149억 달러. 149억 달러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133억 130억 달러, 133억 달러. 그리고 매출이 약 12% 증가했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29% 여기서 있죠. 29%. 야, 이 영업이익이 29%면은 괜찮죠. 3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순이익도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요. 아니 뭐 저 정도면 안정적이죠. 뭐. 저 정도면 안정적인 회사지. 여기 플러스네, 그치? 영업 활동 현금흐름, 그치? 81억 달러. 뭐 안정적인 회사요. 우선은 돈 잘 벌잖아, 그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쪽이 48%, 소프트웨어 쪽이 38%. 근데 소프트웨어 쪽이 38%면은 이게 레거시잖아. 레거시가 받쳐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클라우드 쪽도 48%니까 괜찮지.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회사가 아까 수주장고 보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2025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장고가 요번에 발표된 게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OCI가 뭐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매출 영역인데 하여튼 클라우드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2030년 말에 144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최근에 뭐 102억 달러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70%씩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백로그 수주장고가 4,55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림이 중요하지, 그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이제 150억 달러라고 봅시다. 이 클라우드 쪽에. 근데 현재 그 수주 잔고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30년에는 죄송합니다. 1440억 달러가 된다는 거잖아.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장해요. 400달러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이 강하죠. 150억 달러, 400달러, 700억 달러, 1000억 달러, 1200달러. 나중에 이제 2030년에는 144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 그리고 요번에 계약을 한 것은 요번에 2025년에 4,550억 달러가 쫙 수주장고가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발표된 것이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성장을 하는 게 그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연평균 성장률이 70%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연평균 성장률을 다른 기업하고 좀 비교해 보게 되면 그냥 부분 비교한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비교해 봤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25% 성장률이거든, 연평균. 그리고 애저는 클라우드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는 28%. 근데 오라클은 요번에 오라클의 클라우드 쪽은 네, 보시다시피 70% 성장인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만 네, 1440억 달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결국은 요번에 이거 올라간 거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수주잔고 발표된 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4,550억 달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우리가 4,550억 달러라면 많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기준점이 없잖아. 기준점이 없으면 내가 판단하는 데서 가치 판단이 어렵잖아. 그러면 상대 비교를 해야 되지. 상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다른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시지. 그 다음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여기는 이제 보통 30%의 성장률이야. 클라우드 쪽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30%의 성장률도 되게 높은 거예요. 이, 이 회사들이 뭐 이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 40% 이렇게 되잖아. 클라우드 같은 저기 구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어, 오라클이란 기업은 아까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률이 29%잖아. 30% 정도 되잖아. 그치? 아직까지 30% 넘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 그 이 2030년에 1440억 원, 억 달러가 되려고 한다면은 연평균 70%씩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되겠어?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디 갔지? 이거 이것보다도 여기 제 얼굴이 여기 있어서 그런가? 이 클라우드였지. 클라우드 얘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치? 여기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선반영해가지고 그걸 선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뿅 하고 올라간 거죠. 예, 올라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40% 이상 날라간 거죠, 그치? 근데 이제 40%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선반영이 돼가지고 40% 올라간 건데 이제 앞으로 체크해 볼 건 저거죠. 수주 잔고가 실제적으로 매출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 뭐 주로 전환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잘 전환될 것인지를 또 봐야지. 왜냐면 그냥 수주 잔고만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로 전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계약이란 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하튼간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미래 가치 기대감 때문에 40% 날라갔으니까 그건 맞아. 그러면은 이제 엔진은 빠지긴 했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뭐 당장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 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앞으로 이제 저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70%라고 하니까 클라우드 쪽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라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저 수주잔고가 4,550억 달러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으니까 끝? 그치? 여기까지 뭐 어차피 기업은 이제 재무잖아. 돈이니까 돈 버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은 오라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머지는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약간 AI 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AI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가치 사슬의 가장 프론트 단에는 오픈 AI라는 게 있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오픈 AI 여러 가지 LLM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픈 AI죠. 그 다른 뭐 크록도 있고 뭐 클라우드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매니아층은 다 오픈 AI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픈 AI의 어떤 투자 전략에 의해서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어, 클라우드 회사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는 이런 회사.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아까 보셨다시피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RDB 회사잖아.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도 매출이 많이 차지하죠. 매출 비중이. 그런데 이 회사가 요번에 그 수주 계약을 하면서 그 대 오픈 AI라든지 다른 이제 회사들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총 4건을 총 3건을 계약을 했어. 예. 총 세, 총 3개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4건을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한 것이 수주장부가 갑자기 4천 아까 4천억 달러지. 하여튼간 그렇게 올라간 거야. 4천억 달러. 4,550억 달러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로 변모하게 됐냐면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런 회사가 된 거지.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 회사가 된 거야. 하이퍼 스케일 뭐 이제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매우 매우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교해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실제적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잖아.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있는 거잖아.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 그치?
그 소프트웨어 있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다. 이런 게 있지. 근데 오라클도 마찬가지야. 오라클도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래가지고 이 클라우드 쪽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래는 이제 온 프레미스 패키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도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 바뀌어버린 거지. 기존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느껴지잖아.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365 해가지고 오피스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제품 매출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비약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쪽이 아예 돈을 안 버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를 기반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쪽에서 더 많이 벌죠. 훨씬 벌죠. 그러니까 직권도 마찬가지다. 직권 이 회사도 오라클도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소프트웨어 쪽도 판매가 되지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LLM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을 건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여기까지는 아시겠지.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약간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업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아마존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마존 회사도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통 개념 있죠. 여러분들 뭐 유통 개념의 회사긴 하지. 아마존 회사가. 그런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유통의 매출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발전 방향을 좀 더 이끌어가고는 있죠. 근데 오라클 같은 회사를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RDB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쪽에 그 매출이 더 커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수주 잔고가 저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앞으로 더 클라우드 쪽이 더 커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돼버린 거야. 비즈니스 모델이 그게 앞단이야. 그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지. 그게 앞단이 돼버렸어. 그게 부각이 됐어. 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 개념부터 좀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의 상승을 기반으로 봤을 게 있겠죠. 아까 우리 계산해 봤잖아. 이 회사가 앞으로 저기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증가돼 가지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물론 뭐 이 회사가 RDB 회사의 또 그 소프트웨어 수익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오라클 종목 분석이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게요. 나머지 어떤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그 지금 AI의 그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AI 돈의 흐름 관점에서. 요번에 그 파장이 어떤 파장이 있었냐면은 이런 파장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을 올릴까요? 오픈 AI가 항상 중심이야. 오픈 A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이거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오픈 AI하고 계약을 맺었고 요번에 오라클도 오픈 AI하고 계약을 맺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로 야 다시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다 돈 버는 회사야.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다 오픈 AI하고 계약을 맺는 회사고, 그렇지? 엔비디아는 아닌가? 엔비디아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쪽이겠다. 직접적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다. 왜냐면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네들 LLM을 좀 올려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브로드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도 짓고서 그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 있잖아요. 그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CPU는 아니고 XPU. XPU인데 그 XPU가 어떤 의미냐면 NPU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NPU라고 한다면 그 AI에 특화된 AI에 특화된 처리 장치거든요. 이 XPU라는 것은 이제 GPU가 있어요. GPU도 있고 CPU도 있고 뭐 NPU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해서 XPU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NPU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ASIC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NPU를 만드는 것에 대한 꼭 NPU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간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 계약을 했냐면 그 오픈 AI의 그 GPT 있잖아요. 그 GPT 전용 왜 칩을 만든 거야. GPT 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PU로 쓸 수 있죠. 이건 근데 GPU는 범용이잖아. 이건 범용의 관점인 거고 약간 이제 특화된 오픈 GPT에 특화된 처리 장치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나마 GPU를 쓴 이유는 이게 좀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LLM마다의 어떤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맞아 1천 수준인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에 그 회사의 노하우가 깃들여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의 트랜스포머는 진짜 1차원적인 수준이에요. 1차원적인 수준의 그건데 그것을 다른 회사하고의 LLM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의 LLM에 맞는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하잖아요. 처리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오픈 AI용 맞춤형 반도체 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GPU로만은 가능하지 않은 예, 오픈 AI용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로 그 회사에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는 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네피어스라든지 코어 코어 위브하고 네피어스하고 오라클. 근데 여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저기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한계가 있어.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는 없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잖아. 근데 계속 짓다가 이제는 한계가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손해잖아. 데이터 센터 졌는데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으면 없애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넷비어스 있잖아요. 넷비어스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외주를 준 거죠, 외주. 왜냐면 괜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지었다가 그거 혹시 나중에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외주를 줘버렸어. 그래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넷비어스는 GPU를 공급받아가지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괜히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짓다가 괜히 그거 나중에 사용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외주를 준 거지. 그래서 코어 위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회사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고 오라클도 마찬가지야. 오라클도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걸 통해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계속 다 저걸 서비스라는 거야.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나마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괜찮은데 이 투자의 속도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거든. 제가 저번 방송에 보였잖아. 지금 오픈 AI도 투자의 그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래요. 투자의 증가율 이후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증가율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하긴 하는데 투자의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괜히
데이터 센터 꽉 지어놨다가 그거 쓰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내에 데이터 센터를 더 그만 짓고 짓긴 하죠. 짓긴 하는데 여기 넷비어스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지. 여기 그래서 넷비어스가 요번에 날라가죠. 계약 규모가 2031년까지 최소 174억 달러.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 넷비어스 그 재무제표 보셨어요? 넷비어스 재무제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매출이 얼마 안 돼. 이게 아마 그 넷비어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아마 이게 미국 회사는 아닐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네덜란드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회사여서 되게 그 매출을 봤어요. 근데 매출이 되게 적더라고. 예. 그래서 저 지금 뭐 최소 174억 달러 수치한다는 것도 저 금액이 크진 않죠. 예, 저 금액이 큰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 회사가 보니까 10억 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매출이 좀 적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31년까지 174억 달러로 수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주가 발표하고 나서 넷비어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49%막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요번에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뿅 하고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클은 좀 다르긴 하죠. 오라클은 이제 뭔가 탈바꿈한 면은 있죠. 요번에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 그거 있고. 그다음 코어 유보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 거죠. 넷비어스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소식이 있었으니까는 여기가 이제 데이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도 주가가 뿅 하고 날아간 거지.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클라우드 회사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좀 신규 회사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 그 초대형 계약을 한 회사들이 좀 날라간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작은 회사인데 요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금액이 이전보다 좀 컸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40% 50% 가까이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서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런 관계 속에서 오라클이 뿅 하고 날라갔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 그럼 오라클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나머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녹화는 여기까지 뜨고